12월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도대체 어느새 뭘 했다고 12월인지 얼마 전 한 지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부 다 나이를 한 살씩 빼주거나 내년에 2020년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아마도 2020년은 먼 훗날 역사책에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난 해라고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기뻤던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꼽겠습니다. 왜? 하나 더 있는데요. 뭐가 있어요? 그 짧게 전하면 어. JTBC 보도국에 근무하는 조익신 기자가 조익신 기자? 이거 네. 많이 듣던 이름인데? 네, 조익신 기자가 내일 결혼을 해서 내일 앞으로 결혼해요? 100년내로 행복하게 잘 살 예정이라는 아, 그래요? 속보가 아니 뭐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빨리 끝내야 돼서. JTBC 보도국의 경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결혼 축하해요. 네, 지금은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습니다. JT 보도국의 경사 조반장이 새신랑이 됐습니다. 이제 부디 심적 안정을 찾아서 후배들에게 더 잘해주리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슬프게도 지금 드는 예감은 남아있는 12월에도 꼼짝없이 코로나 발제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확산세가 좀 잠잠해져야 청와대 이야기도 하고 또 정책 이야기도 할 텐데 1주 내지 2주 후에 단순 계산을 해보면 많게는 700에서 1000명까지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환자 수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명 안팎을 유지하는 한 유행의 크기는 계속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확진자 수가 6일째 400~500명대로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장 모임, 선후배, 동창 모임 등 다양한 가족 지인 모임과 댄스, 에어로빅 등 생활 속 연쇄 감염이 전국적 유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턱 밑까지 와 있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400명대입니다. 하루 새 451명이 늘어서 누적 확진자도 3만 5천 명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국내 지역 발생이 절대 다수 420명이고요. 서울 153명을 포함해 수도권이 255명, 전체 지역 발생의 60.7%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과 충북이 각각 31명으로 가장 많고요. 이어서 광주 22, 충남 16명 순입니다. 자, 열흘 전 확진자 현황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도권은 여전히 양쪽이 다 많고요. 대신 비수도권 발생이 강원과 광주, 전남에서 오늘은 부산, 충북 지역으로 더 쏠렸다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부산에선 15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진 장구교실발 집단 감염에 더해 영남대학교 음대와 또 부산시 연제고 소재 종교시설 관련 집단 발병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아예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2021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 시민 스스로 72시간 동안 코로나19 봉쇄를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72시간을 어떻게 버텨내는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부산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확보한 병상은 209개인데 근 일주일간 225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당연히 포화 상태입니다. 어제는 대구시에 병상 협조를 요청해서 경증 확진자 20명을 대구 동산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는데요. 자, 중환자 병상 부족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수본이 지정한 중환자 전담 병상의 경우 전북, 전남, 경북에는 현재 입원 가능한 병상이 하나도 없고요. 수도권에서는 서울에 7개, 또 인천과 경기에 각각 10개 남짓한 병상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 수도권에서 벌써 며칠 사이에 1단계에서 1.5단계, 2단계에서 2단계 플러스 알파까지 변화가 많습니다. 오늘이 2단계 플러스 알파 첫날인데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우나와 한증막, 그리고 아파트 내의 카페나 헬스장 운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줌바와 에어로빅, GX 같은 실내 운동도 금지됐고 연말을 맞아 예약이 몰리고 있는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의 파티도 금지됐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2.5단계의 기준을 넘었는데 2 플러스 알파는 말장난이다, 뒷북조치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경제적 여파를 고려해야 하지만 애초에 그럼 지키지도 않을 기준은 왜 정했냐 하는 지적인데요.
또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올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자영업자들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2단계 왔을 때 좀 어떠셨어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많이 힘들었죠. 모든 예약 같은 것도 다 취소됐고 전용 네. 영업은 아예 못하셨던 거예요? 못한 거죠.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긴 하지만 고깃집에서 저녁 장사를 안 하면 그냥 뭐 목숨 끊으라는 거밖에 안 되지 않나? 다 준비해놓고 손님 올 걸 기대하고 버리고 그거의 마음 그 자영업자 사장으로서는 더 힘들잖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법원 결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실지.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출근해서 어떤 업무 하실 건가요? 네,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 장관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뇌세포가 괜찮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대검에 출근을 했습니다. 저희 정치부의 시작 직전에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얘기를 저희가 속보로 전했고요. 이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 그러니까 효력 정지를 내리는 그런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총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본안 판결 이후에 30일까지 일단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는 거였죠? 네, 일단 이번 처분 자체가 직무정지를 처분한 소송이 이제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가처분 결정이고. 그렇죠.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임시적으로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 네. 기간이 언제까지냐? 네. 본안 소송이 나온 이후 30일까지는 네.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법원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요구했던 이 직무 배제의 근거로 된 6가지 사유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일부 판단을 했는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한 결정문은 사실 좀 내용이 좀 길어서 네, 나중에 그건 좀 이따가 추후 최반장 정리를 발제 때 해보고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죠.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느냐 그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네. 법원은 윤 총장이 총장에서 배제가 되면 그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이거는 사실상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윤 총장 입장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네. 결정을 내렸다고 지금 결정문에 명시하고 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지만 윤석열 총장이 법원의 결정 이후에 바로 대검에 출근하면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구성원보다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출근해서 뭘 할 예정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일단 대검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검찰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왔고 또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이 나왔고, 제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했지만 내일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제 법무부 차관,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그런 또 돌발적인 사건도 일어났기 때문에 글쎄요, 뭐 추미애 장관이 사표를 반려할지 아니면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상당히 뭐 긴급한 속보들이 앞으로도 더 쏟아져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짚어볼 포인트가 많은데요. 잠깐만, 신반장이 지금 발제를 하고 있던 중이죠.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 관련 발제를 저희가 충분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반장 발제 때 저희가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반장 이어가죠. 2단계 왔을 때 좀 어떠셨어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많이 힘들었죠. 모든 예약 같은 것도 다 취소됐고 전용 네. 영업은 아예 못하셨던 거예요? 못한 거죠.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긴 하지만 고깃집에서 저녁 장사를 안 하면 그냥 뭐 목숨 끊으라는 거밖에 안 되지 않나? 다 준비해놓고 손님 올 걸 기대하고 버리고 그거의 마음 그 자영업자 사장으로서는 더 힘들잖아요. 차라리 저는 정부에서 세금이고 가게세고
다 스톱시키고 올 한 달 스톱시키고 일주일 문 닫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자영업자 인터뷰였습니다. 자, 최근 다정회를 끝까지 보신 분들은 왠지 낯이 익은 얼굴이죠. 이번에 취재 잘하는 후배들도 영입했어요. 지금 제 얘기하시는 거 네, 바로 이 기자가 조금 전 인터뷰를 했던 그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자, 워낙 거리두기 단계가 급박하게 전환이 되는 데다 세부 지침 대상도 달라지는 터라 영업주 입장에선 차라리 문을 닫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와 민생이 다시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면서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경제 반등 흐름이 힘있게 이어지고 있고 경제 심리 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주식시장을 예로 들면서 코스피가 최고 기록,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도 G20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경기 반등의 추세를 얼마 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